네, 2부입니다. 어떻게 잘 쉬셨나요? 저도 잠깐 쉬면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황홀했어요. 쉬하는데? 네. 아, 팀나파크는 더 황홀하겠군,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까 끝날 때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준비 없이 아무 이제 어떤 감흥 없이 좀 다녀왔는데 지금 들으면서 조금씩 기억이 나면서 또 가고 싶다. 지금 바로 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생각이. 또 계속 쉬는 시간에도 손잡고가 또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만 좀 가자.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방송에 집중해. 가는데 10대 시간 걸리죠? 직항으로 가면 모르겠네. 나는 일부러 터키를 들려서 갔어요. 맞아요. 거기가 그 이스탄불이 하루 투어하기 딱 좋은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갔다 왔는데 남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하루 투어하게 딱 맞다는 건 좀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몰려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만 하는데. 그리고 이스탄불 안에 진짜 많아요. 되게 의미 있고 눈을 막 황홀하게 하는 융단 있어요? 그런 시장도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성소피아 성당이나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되게 큰 바자르가 있고 거기는 어디를 안 가더라도 그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쵸.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되게 더 유명한 데들도 있는데 그런 데 또 너무 멀고 그래 딱 거기 안에서 그 30대 중후반 40대 초중반의 남성 중에서 어렸을 때 게임을 한 남자들이면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을 할 겁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예, 이스탄불에 가면 융단. 융단으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생뚱맞게 융단이 뭐지? 그래서 융단. 그래서 나도 지금 이스탄불 융단 사야 되는데. 맞아요. 많이 팔아요. 융단이 비단 아니에요? 아니죠. 카펫. 알라딘에 이것도 무슨 소리야 도대체. 융단도 몰라. 그때 뭘 몰랐지? 네, 소박. 소박 맞는 것도 몰라. 소박은 진짜 처음 들어봤어.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괜찮아. 멜빌의 백경을 알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백경도 괜찮아요. 모르면서. 맞아요. 4부에서는 예루살렘을 다녀볼까 합니다. 네, 드디어 진입하는군요. 예. 거기 중앙이에요? 여기가 이제 가장 핫한 도시죠.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고, 이스라엘 이제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가장 예민하고 복잡한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되는 곳은 본래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수도예요. 예루살렘이 수도 아니야? 텔 아비브. 나도 텔아비브 이름은 들었는데. 아비브가 고원 아니에요? 텔이 성읍이라는 언덕, 뭐 이런 뜻이고 아비브가 이름이죠. 그렇군요. 각국 대사관들도 다 텔아비브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6.1 전쟁 이후로 예루살렘 거기 내가 먹었으니까. 이번에 미국이 옮겼잖아요. 맞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봐. 예루살렘은 이제 자기들 수도라고 천명을 하고서 국회의사당을 비롯해서 이제 각종 정부 기관들을 야금야금 이제 옮겨 왔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도 이제 자기는 뺏겼지만 여전히 이제 예루살렘 동부가 자기들의 앞으로의 수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동예루살렘에다가는 뭘 갖다 놨냐면 이제 공안부, 경찰청 이런 것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싸움에 이제 미국이 나서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서 이제 참 여러 가지 이슈가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올해 201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의 건국 70주년이었습니다. 원래 주이스라엘 그 미국 대사관도 텔아비브에 있었는데 이날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기념일에 미국의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제 개관식을 갔습니다. 완전 성대한 막 축제처럼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도차가 얼마나 컸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게. 진짜 빡칠 것 같아. 만약에 팔레스타인 사람이면 그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지한테 의미 있으니까 그렇다 쳐. 저 미국 형은 뭐야? 막 그런 거잖아. 이런 빡침을 느끼시려면 저의 일부 방송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미국과 이제 경제 군사적으로 연관성이 깊은 이제 남미 국가들, 과테말라, 파라과이 이런 대사관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겼고요. 콜롬비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의 대사관은 아직 텔아비브에 있고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공식 수도는 이제 아직까지는 텔아비브인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청취자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수도는 텔아비브.
만약에 수도 이름 대기 했을 때 예루살렘 틀렸어 임마. 텔아비브야. 구글 이런 데 검색해보면 이미 다 예루살렘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바뀌었어요? 진짜 바뀌었구나.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부르마블 할 때 이스라엘이 없지 않아요? 없어요. 네. 헐. 브루마블에는 맞아, 없지. 그런 애 없네. 없지. 그런 걸 어떻게 기억해요? 옛날에 했잖아, 브루마블. 아니요 브루마블. 도루마블 최근에도 한번 했었는데. 아, 그랬어? 근데 대충 감각적으로 나라들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맞아, 맞아. 이스라엘이 그러네. 아니, 속하는 군이 없는 것 같은데. 중동 쪽에는 카이로가 있죠. 이집트에 카이로가 노란색 쪽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네 번째인가 있어요. 똑똑하다, 다들. 다섯 번째, 아니다. 일곱 번째인가 있. 네, 그 예루살렘에 이제 성벽이 있어요. 성벽을 기준으로 성 안의 도시를 올드시티, 성 바깥을 이제 뉴시티라고 합니다. 올드시티는 크기가 사방 1km도 안 되는 되게 작은 땅인데 되게 재밌어요. 종교적 이해관계로 여기가 4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지역, 아르메니안 지역, 크리스천 지역, 유대인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잘한다. 각 지역마다 특색이 또 달라요. 뭐 유대인 지역 가면은 부자 동네, 아랍인 지역 가면은 그냥 완전 가난한 인도 느낌. 그게 이제 그 반경 1km 그 구시가지 안에서 그렇게 4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살고 있는 주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갈등이 심하지 않아요, 걔네끼리? 근데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완전 점거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없어요. 여행자들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 그 1km인데도 왕래가 없이 그냥 자기네 선도 안 넘어오고. 그래서 그 구역을 넘어갈 때마다 성문을 들어갈 때마다 다 검사를 받고 검문소를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올드시티 자체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어느 나라의 유산인지 밝히고 있질 않습니다. 왜요? 민감하니까. 애매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루살렘 올드시티를 이제 감싸고 있는 성벽. 물론 예수님 당시 성벽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위로 재건돼서 보면은 이렇게 층이 달라요. 계속 이제 쌓여온 흔적,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거죠. 이 성벽에 8개의 문이 있습니다. 뉴게이트. 가장 늦게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세문이라고 부르는 뉴게이트. 그리고 이제 되게 유명한 문으로는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아름답고 되게 번화한 문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시장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의 남대문 시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보고 싶다. 이 다마스커스는 이제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근데 왜 이 문이 다마스커스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 문을 통해서 다메섹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마스커스 게이트입니다. 그럼 바울이 거기를 지나갔겠네요. 그랬겠죠. 다메섹인데. 헤롯 게이트 이런 것도 있고요. 스테판 게이트. 스테반 집사가 이제 끌려 나갔던 죽임을 당할 때 이 문으로 끌려 나갔다 해서 스테반 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골든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황금문. 그래서 8개의 성문 중에서 유일하게 닫혀 있는 문입니다. 7개는 다 열려 있어서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데 8게이트는 열려 있나요? 죄송합니다. 나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나 무서워, 너. 욕하지 말라고. 무서워. 나 귀한 아들이야. 황금문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아름다운 문이다 해서 미문이라고도 불렸고요. 그 이제 구약에서 이제 동문이라고 나오는 그런 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지막 심판 날에 이제 구세주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아직 안 왔다라고 믿는 메시아죠? 메시아가. 네. 맞습니다. 메시아가. 네네네. 정확해요. 그리고 이제 덩게이트. 재밌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똥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쓰레기, 배설물 이걸 갖다 버렸던 문이다라고 해가지고 덩게이트고요. 또 시온게이트. 시온산으로 통하는 문이다 해서 시온게이트, 요빠게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돌진 않았는데 성벽을 한 바퀴 도는 또 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4km 정도 된다 그래요. 정식으로 이제 저는 한 바퀴 맘먹고 돈 건 아닌데 그냥 이 성벽 위를 이렇게 따라서 걷다 보면은 풍경이 정말 특이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사진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긴 했는데 이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뷰포인트도 있고요. 이제 구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래서 이제 아랍 물탱크, 유대인 물탱크 색깔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게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국적이고 압도적이에요. 제가 쉬어가는 의미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그 제 지인이 히브리 대학교 이제 학생이었어가지고 학교를 좀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한국인들이 그래도 꽤 있죠. 꽤 있어요.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학생들. 뭐 목사님들이 많이 유학을 가시나 봐요. 목사님들도 오고요. 뭐 종교학과 학생들이라든지 뭐 여기가 무슨 고고학이 되게 네, 뭐 고고학이나 아니면 히브리 영어 고어들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대학교고요. 이스라엘 총리 4명, 노벨상 수상자 8명을 배출한 명문 대학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히브리 대학교 설립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죽기 전에 이제 자신의 지적 소유권을 히브리 대학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으로 벌어들이는 돈만 한 해 15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부자 학교인 거죠. 일단 학교에 들어가려면 검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짐 검사 받고 여권 확인을 받아야지 이제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학교에 갈 때 정문을 통과할 때마다 검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이스라엘은 검문의 나라예요. 어디를 가든 학교뿐만이 아니라 쇼핑몰, 뭐 유적지, 어떤 건물을 들어가든 어떤 도로를 지나가든 다 체크포인트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한국은 뭐 거의 검문 잘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검문하면 난리 나죠. 네. 뭐 그 가만히 정도는 안 아닌데 저는 종종 발라요. 신분증 달라고 하고. 아, 그래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하고. 처음엔 이제 저도 이 검문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나라에서는 이게 생활이고 근데 금방 적응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수색하는 건 아니죠? 잘못 걸리면 수색을 당하지. 필요하면.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수색을 당합니다. 그 지하철에 이게 뭐 그런 트램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수색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검문이 여행자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안심이 되는 그쵸.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럼요. 히브리 대학교 안에서도 테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테러 때 쓰러진 나무가 그 교정 한가운데 있는데 그걸 쓰러진 채로 보존을 해놓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우리 몇 년 몇 월 며칠에 테러를 당했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 이것들을 이제 그렇게 기념을 해놔요. 그런 메모리얼 같은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념하는 거. 진짜 기를 쓰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테러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를 돌려주든.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노의 기념비도 또 그렇지만, 있지만, 그렇지만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을 좀 잊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새기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안에서 이런 테러가 있었어. 나무가 쓰러졌어. 그럼 그 흉물스러우니까 치우잖아요. 얘네는 그걸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해요. 저는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걔네 역사 70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짧은 나라일수록 굉장히 작은 거 하나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류의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아까 방송 초입에서 목포 갔었을 때 세월호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 만약에 몇십 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야, 그 흉물스러운데 그걸 왜 거기다 두냐? 그거 뭐하러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거는 지워버리고 치워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사실 대한민국에 좀 있었었는데 그쵸. 이제 사실 그런 거를 보면서 같이 아파하는 것을 되새기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거를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의미냐를 떠나서 좀 중요한 사건은 좀 두고두고 기억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약자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계속 그치. 테러를 당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약간 꼴 보기 싫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너무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아서 그쵸. 다방면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히브리 대학교는 되게 이제 뭐 모든 대학교가 그렇듯이 되게 평화롭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학교 꼭대기에 이제 원형 극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뷰도 정말 끝내주고 교내에 꽤 규모가 있는 야외 식물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시설을 되게 잘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도서관도 시설이 너무 좋고 로비에는 미술 전시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전시를 하고 있고 그래요. 인상적인 건 이건 되게 그냥 부수적인 건데 학교 건물 내에 고양이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왜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중동에 가면요. 터키도 그렇고 유적지 이런 데 들어가면은 사람은 입장이 가능하지 않은데 고양이들은 그 안에서 놀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인 거예요. 아, 나 고양이 싫은데.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런 관공서에 고양이가 들어와서 널브러져 있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당장 쫓아야죠.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쟤는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예뻐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있나 보다. 그냥 자연. 그냥 진짜 내추럴. 지나다녀. 비둘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제가 비둘기도 쫓아야죠. 제가 헤브론에 갔을 때
진짜 거기 경계가 삼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사원 안에. 그래서 아, 이런 것도 내비두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저는 고양이 엘러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고양이 있습니다. 너무 싫어. 고양이는 사탄. 약 먹고 만집니다. 고양이는 사탄이야. 그러면 엘러지가 어떻게 나와요? 눈이 충혈되고 빠질 튀어나올 것 것처럼 막 그러고 만지면? 콧물 나오고 아니 근처에서 고양이 털이 이렇게 그 반경 안에 제가 있으면 막 간지럽고 막 맞아요. 저 예전에 운전하는데 본네트에 고양이가 들어간 적 있었어요. 그래서 차 그거 타고 위험한데? 달리는데 차 안에서 계속 야옹 야옹 소리 나. 뭐야 이거 어떻게 차 안에 그게 걸려 들어가? 잘 겨울에 들어가요. 추워가지고 추우면은 고양이들이 거기 거기 많이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는 운전하시기 전에 그 앞에를 한번 툭툭 쳐주시고 그 다음에 운전을 진짜. 나가라 이렇게. 진짜? 네. 고양이들 잘 들어가. 에티켓입니다. 아니면 클락션 그걸 나 빵 처음 한번 들었어. 해가지고 왜냐면 다른 나라 고양이들은 학대를 안 받아서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들어가 있을 때가 그치. 있는데 우리나라 고양이들은 어디 학대 들어가면 받죠. 맨날 쫓아내고 이제 학대를 받으니까 얘네가 이제 겨울에 살아남으려면은 자동차 본네트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또 불쌍하네. 그러니까 차 밑에 고양이들이 보면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숨으려고는 이유도 있겠지만 따뜻해서 그 잔열 느끼려고 거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아무튼 많다. 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보다 고양이가 살기가 더 편하다. 그리고 씁쓸하네. 이제 학교 안에 특이하고 당연한 건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생들은 하루 3번 이제 회당에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회당에 커다란 창문이 있고요. 그 멀리로 이제 성전산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곳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회당에 들어갈 때는 이제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걸 본 게 뭐가 있냐면 물통에 손잡이가 양쪽으로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서 다른 손을 깨끗이 씻고 깨끗해진 손으로 나머지 손잡이를 잡아서 더러운 나머지 손을 닦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결 의식이. 사실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깨끗이 닦아라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되게 운이 좀 좋게 한국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열린 팔레스타인 난민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여기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약간은 친이스라엘적인 강의. 그러니까 교양 강의였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막 맞고 당하고 있는 사진 이런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돌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정 여론을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끌어모은단 말이에요. 이거를 팔리우드 액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팔리우드. 팔레스타인 플러스 헐리우드. 그래서 실제로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조작한 사진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자료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예를 들어서 뿌려진 건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여자를 때리려고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사진이야. 여자는 막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 먼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르르 한 명의 유대인을 린치를 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막 성경책을 빼앗고 막 수염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괴롭혀요. 그 유대인이 화를 내면서 내놔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포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사용해서. 뭐 이런 게 되게 수도 없이 많다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억울한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의 책도 좀 봤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대학교에서도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계속 열고 있어요. 양쪽이 그렇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아 한쪽 얘기만 들으면 편파적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왜 지금 이제 제주도에도 이제 예멘 난민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지금 페북에서도 굉장히 이제 핫한데 또 거짓 뉴스도 너무 많고. 네네. 그 나는 너무 섣부르게 한쪽에다가 지지하는 것보다는 양쪽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리서 봤었을 땐 당연히 나는 인권적으로 인보로는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수많은 수백 명의 낯설은 타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왔을 때 나도 그렇게 쉽게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유쾌할 것 같지 않아. 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불안함과 어떤 위험도가 증가될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또 저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특히 이제 제주도 사는 사람들의 의견 같은 경우도 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 너무 이렇게 작은 동네다 보니까 야, 왜 그 난민들도 못 받아주냐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같이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해보자라는 정도의 수위의 이야기를 나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걱정스러운 거는 양쪽을 다 생각해주고 양쪽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편파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정말 혐오하는 마음으로 그 난민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 제주도 사람들은 정작 피해는 피부로 와닿는 건 제주도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막 떨쳐내고 밀어내고 싶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발언이 당연히 날카로워지고 날이 설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음 제가 소개할 곳은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메아시아림이라는 동네예요. 혹시 여기 가보셨어요, 손석구? 잘 모르겠어요. 하레디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 하레비들? 설명해 드릴게요. 이 동네는 메아시아림 이 동네는 하레디. 하레디라고 부르는 극보수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유대인도 부류가 있어요. 세속화된 유대인들. 여긴 거의 뭐 미국인들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세속화된 유대인들, 조금 세속화됐지만 나름 철저하게 이제 종교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메아시아림에 살고 있는 하레디 같은 극정통파, 극보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나라가 건국되고서 이스라엘 땅으로 막 몰려왔잖아요. 이제 이 극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무너진 성전 가까운 곳에서 살자 이러면서 이제 마을을 형성했는데 그게 이제 메아시아림입니다. 하레디는 이제 검정색 정장에 검정색 모자를 쓰고 이거 보셨어요? 양 귀 밑에 이제 구렛나루. 오, 봤어. 이거를 평생 기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레위기 말씀에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 말씀 때문에 이제 구렛나루를 길러요. 아, 구렛나루 끝까지 길러요? 닦고 다녀 이거를. 야, 진짜 핀 꽂고 막 우리 고등학교 때도 유행이었어. 이렇게 길게 길렀어요? 아니, 치렁치렁하게? 치렁치렁은 그 정도까지 뭐 1, 2년 만에 되는 거 아닌데 하여튼 그게 긴 게 간지의 상징이지. 그쵸. 야, 항상 상징이었죠. 항상 미용실 가면 남자들이 하는 말 구렛나루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남겨줘야 그치, 돼. 그럼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언제 가셔야지 진면목을 볼 수 있냐면 금요일 오후에 가셔야 돼요. 이때 가면 재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가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이 안식일 샤밧이라고 하거든요. 샤밧에는 아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모든 가게들이 이제 뭐 문을 닫기 시작하고 뭐 돈 뽑을 일 있는 사람들은 다 줄 서서 ATM기 앞에서 막 돈을 뽑고. 그러니까 샤밧을 위한 분주한 준비로 막 들썩이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이때 가장 바쁜 곳이 이제 빵집입니다. 유대인들은 샤밧에 할라빵이라는 것을 먹어야 돼요. 이 할라빵이라는 걸 먹어요. 구약 시대에 이제 빵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의 몫을 떼어놓는 그 관습이 있었고 이제 이걸 할라라고 불렀는데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제사장이 사라지면서 이제 할라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에 빵을 만들 때마다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반죽의 일부를 떼가지고 이제 불에다가 던져 넣으면서 옛 관습을 이제 지키고 기렸는데 이것이 이제 안식일 빵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샤밧이 시작되기 전에 빵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구입하면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쵸. 안 되잖아요. 빵집에 발 디딜 틈이 없게 사람들이 버글버글 모여요. 그래서 이 빵을 무슨 한 사람당 커다란 김장 봉투 같은데 가득 담아서 양손으로 들고 갑니다. 안식일에는 반드시 2개의 할라빵을 1인당 2개의 할라빵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광야에서 6째 날에 이제 만나 메추라기를 2배로 내려주신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한 거래요. 그래서 가족이 많으니까 빵을 이제 겁나 많이 사들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식빵같이 통식빵 자르지 않은 통식빵같이 생겼는데 이거 따뜻할 때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음식들이 다 맛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 이스라엘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니? 할라빵이 제일 맛있었어. 할라빵. 할라빵. 할라. 참고로 이스라엘은 맥도날드가 있는데 치즈가 없어요. 왜요? 햄버거 안에. 정말 쉐신데. 그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기와 치즈를 같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좀 따로 먹는 건 돼요?
따로따로 먹는데 어떻게 따로 먹어야 되냐면 하나를 먹고 그게 다 다 소화가 소화가 된 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그 소화되는 시간도 이제 정해져 있어. 뭐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 더 보수적일수록 소화 시간을 길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먹을 수가 없는데 고기를 빼느냐 치즈를 빼느냐. 고기를 뺄 수는 없잖아요. 치즈를 빼야지. 치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치즈가 그 안에 있는 재료들을 하나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잡아주고 그 꾸덕꾸덕함을 느끼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 먹어도 되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 가장 보수적인 유대인들만 있는 마을이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메아시아림이 아니라 다른 데서 메아시아림에는 맥도날드가 없어요. 가난한 동네야. 맥도날드를 갔는데 치즈가 없어. 이스라엘 전체 맥도날드에는 치즈가 없다고? 이 나라의 문화예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도 유대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전 상관없어요. 아무튼 햄버거엔 치즈가 이 있어요.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교 생활만 해요. 그러니까 하레디는 이제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것만 이제 가지고 살아요. 다 자료마다 너무 금액이 다른데 1인당 월 한 $300 정도. 얼마예요, 그럼? 30만 원. 원. 진짜 적은 거죠.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또 뭐 예방접종이나 수혈과 같은 현대의학을 거부한다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요. 유대인이 가장 또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배타적이고 인종차별적이어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골치 아픈 부류라고 해요. 진짜 웃긴다.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버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우월해.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 하레디들이 돈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히치하이킹을 해요. 태워달라고.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태워준 적은 없지만 타면 눈도 안 쳐다본대요. 우린 불결하니까. 근데 차는 어떻다. 이제 뭐 그렇다고 해요. 재밌어요. 우리가 제일 우월하지만 열등한 너희들의 차를 타주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보다 메아시아림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샤밧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근데 운전을 하고 거길 지나가면 돌을 던진대. 뭐 이런. 돌 던지는 건 일 아니야? 되게 재밌는 거는 자기들은 이게 뭐 버튼 누르면 안 되는데 꼭 필요할 때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옆에 집 불러가지고 그렇대. 눌러달라고. 그러니까 눌러달라고. 불을 켰다 껐다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켜야 될 때는 자기가 하면 안 되니까 옆집 불러가지고. 덜 보수적인 유대인 옆집 사람을 불러서 그걸 부탁한다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가면은 그 버튼 안 누르고 이렇게 서 있는다면서요. 그래? 그래서 이방인이 와가지고 누르면 그걸로 쏙 들어가지고 아니, 타고 올라가고. 그것도 있고 네. 아예 매층을 서. 그러니까 버튼을 안 눌러도 되게 매층마다 서서 열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건 많지 않지만 주일 성수 되게 그쵸? 세게 했었을 때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됐잖아요. 음식점도 돈을 가면 안 쓰면 안 됐지. 근데 실제로 한 10여 년 전쯤에 나한테 짜장면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자기는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대. 진짜? 그래서 너무 짜증난다. 야, 내 건 써도 되냐, 이 새끼야? 나는 막이야? 막. 그러니까. 아무튼 네. 이 사람들은 이제 피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뭐 엄청 대여섯 많아요. 명씩 있습니다. 막 몰려다녀요. 우르르 다녀요. 그리고 이걸 제가 그 연애 결혼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레디에게 섹스는 그 생산활동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불에 구멍을 내고 성기만 교환한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겁나 싫다. 근데 이 동네 와보시면 놀라운 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벽에 빈틈없이 벽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터넷을 안 해요. 그건 유혹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인터넷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자기 눈과 영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뉴스나 광고 등의 정보를 벽보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 벽보 누가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벽보 붙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그 벽보를 보면서 뭐 뉴스도 보고 뭐 부동산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이제 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코셔폰이라는 걸 사용해요. 코셔라는 거는 아시죠? 이제 뭐 적당하다, 합당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성경에서 허락된 식재료, 음식. 그 식재료로 조제한 음식을 이제 말하는데 이제 코셔폰이라는 거는 통화만 가능한 겁니다. 인터넷은 당연히 안 되고 샤밧에는 끊겨? 통화 제한이 걸려요. 이때 멋있다. 통화하면은 뭐 요금 폭탄이 떨어진다고 해요. 스트레스 받는다. 벽보를 보다 보면 진짜 재밌는 게 관광객들한테 주의를 주는 벽보가 있어요. 특히 여자 관광객들한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야한 옷을 입고 인근을 지나가지 마십시오. 소매가 긴 블라우스에 롱스커트와 같은 정숙한 옷을 입으십시오. 몸에 달라붙는 옷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헌신한 유대인으로서의 우리 삶의 방식과 우리 이웃의 존엄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써 있습니다. 저는 이 벽보를 보면서 진짜 꽉 막힌 인간들이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내가 언제 이렇게 죄와 싸우기 위해서 간절했었던가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진짜 철저하게 자기를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지나갈 때 나시 입고 가면 돌 맞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럴 수가 있대. 그럴 수 있겠지. 여기는 어린애들도 맨살을 안 보이려고 스타킹을 한여름에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얼마 전에 했던 적이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이 지켜야 될 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넌 크리스찬들은 비웃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거 해야 돼? 왜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건 그들이 이야기한 논리가 좋은 논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가 나름 논리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이렇게 합리성을 들이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슬람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는 아무도 안 따지는 게, 왜냐면 얘는 이걸 죽기 살기로 지키려고 하니까. 어떤 태국에 갔는데 무슨 절이나 왕의 그 사원에 갔었을 때 신발 벗으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게, 이거는 안 지킬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나도 걔한테 짜장면을 주일날 내가 사줬던 게, 그 새끼는 지 돈을 쓸 수가 없다고 목숨을 거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세상에 대해서 합리성을 가지고서 서로 논리를 교환하지만, 내가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 같은 게 우리에게 너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우린 너무 없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쟤들은 너무 과한 게 문제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야한 옷을 입고 갔겠어요. 근데 평범한 옷을 입고 이 거리를 다녀도 이방인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도 위를 걷다가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찾길로 내려가서 건너가 버리거나 눈을 감고 지나가요. 내가 지나가면은 그 사람들 눈을 감는다고? 막 쫓아가면? 그래서 여기 애들도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그 막 7살짜리가 막 3살짜리 자기 동생들 줄줄줄줄 기차놀이 하듯이 이제 끌고 가는 애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진짜 야무지게 눈을 꾹 감고 지나가요. 너무 섭섭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접촉을 극도로 피하는 그쵸. 거예요. 더티 그러면서?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이 내용을 예전에 이제 블로그에 썼을 때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닿으면 안 되니까, 닿으면 자기는 불결해지니까 일부러 이제 피하는 게, 너네 편하게 여기 다녀라 이런 뜻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놨는데 너무 섭섭했어요. 그치. 아무튼 근데 이거를 각오하고 가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간 그거 거니까. 싫으면 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미안해하면서 조심스럽게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가 저는 어디보다도 되게 이국적이고 어떤 면으로 너무 비현실적이어가지고 무슨 영화 세트장 보는 기분? 그러겠다 진짜. 되게 재밌게 다녔습니다. 아무튼 이제 금요일 오후에 이 메아시아림의 이제 샤밧이 시작이 되면은 하레디들은 통곡의 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희도 같이 이제 통곡의 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드시티를 이제 감싸고 있는 8개의 성벽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행자들이 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문이 이제 다마스커스 게이트입니다. 여기서 만나자 이런 걸 제일 많이 해요. 아니, 남대문 시장 갔다 그랬잖아요. 진짜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요. 이 시장통을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비아 돌로로사의 일부 지점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비아 돌로로사가 뭐냐? 제가 예루살렘 어디가 궁금해 했을 때 이제 김사부가 궁금하다고 했던 곳인데, 고통의 길이라는 라틴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자리가 비아 돌로로사 1처,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장소다. 여기가 비아 돌로로사 제 5처.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제 14처까지가 이제 코스예요. 그러니까 얘기만 들으면 뭔가 약간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뭔가 엄숙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아랍 시장통이에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서 자기가 비아 돌로로사의 이제 주요 거점들을 지나가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쵸. 가이드가 없으면. 그냥 지저분한 시장통을 걷다 보면 뜬금없이 비아 돌로로사 표지판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가이드도 없이 동양인들이 다니니까 여기서 이제 장사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손짓을 해요. 여기 보라고. 그러면 벽에 이제 움푹 뭐가 패여 있어요. 거기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짚으셨던 곳이다. 그래가지고 맨들맨들합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하도 만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가 보다 이러고 저희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시장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이제 통곡의 벽으로 나갈 수 있는 입구가 나와요. 그 입구 보안 검색대를 지나면 이제 유대인 지역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는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무너지고 재건하고 이제 막 그랬는데. 아, 잠깐만요. 이 비아돌로로사 뭐 얘기 하나 추가하자면 패키지로 가시면 그 코스에서 십자가를 직접 메고 갈 수 있는 체험 상품이 있어요. 아, 진짜? 네. 아, 근데 사람이 너무 네. 많은데. 아니요, 저희는 했어요. 네, 아. 했어요. 근데 저는 직접 짊어매진 않았고 같이 간 사람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 이제 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씩 이제 갈 수 있게 해줘요. 십자가가 커요? 조금 커요. 조금 큰데 이제 좀 메고 두 명이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메고 가는데 처음에는 되게 그 몰입을 해서 뭐 그치.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뒤에서 보니까 그 시장통에 사람들 막 아랍에서 옆에 막 떠들고 있는데 여기서 막 되게 엄숙하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장면이 너무 이상한 거야. 옆에서 아랍 사람들 10,000원 내면 더 가벼워 뭐 이런 거 아니 아니야? 근데 진짜로 내가 다른 데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다고 느꼈는데 그 비아돌로로사 거리가 있는 그 아랍 시장통에서 좀 불쾌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들을 불러서 이제 그 여기 만져봐라 할 때도 되게 비웃는 느낌? 그리고 뭐 차이나 재팬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북한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눈 찍고 이런 걸 걔네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지들도 거기서 차별당하면서 살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나 그런 짓거리들 아무튼 와가지고 십자가 메고 가고 이러니까 그게 우습게 보였나.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맞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남대문 시장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를 일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무너지고 재건하고 이제 반복했잖아요.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근데 디도 장군이 다 무너뜨린 게 아니라 자기가 커다란 성전을 파괴했다는 것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서쪽 벽을 조금 남겨둬요. 그 위에 이제 벽돌을 조금씩 시대별로 쌓아 올린 것이 이제 오늘날의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멸망당하고서 유대인들은 이제 한동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후에 이제 뭐 1년에 단 한 번 성전이 파괴된 날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제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허물어진 성벽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통곡의 벽이에요. 지금도 많이 가서 기도하고 울죠. 그렇죠. 지금도 뭐 아까 이제 메아샤림 하레디들이 이제 샤밧에 간다고 했는데 매일 갑니다. 매일 가서 붙잡고 기도해요. 뭘 기도해요, 걔네는? 뭐 이제 이스라엘의 영원한 할랄빵 더 주세요, 뭐 이런 거야? 뭐 거기서 계속 울고 그래요, 걔네들 지금도? 맞아요. 계속 막 머리를 흔들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 나도 텔레비에서 봤었을 때 벽 앞에서 겁나 막 머리 흔들면서 기도를 막 되게 크게 하더라고. 그래서 통곡의 벽. 나는 이제 사실 정보가 없었어요. 왜 저기서 이렇게 통곡을 하지? 그랬는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그때는 이게 통곡을 할 만한 거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뭐 지금 왜 울어? 근데? 그러니까 그 안에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통곡의 벽 가운데를 이제 펜스로 막아놨고요.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남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이제 키파라는 유대인 모자를 쓰고 들어가야 까만색 돼요. 모자, 그렇죠? 뭐 흰색도 있고 뭐 까만색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자들에게는 종이 키파를 나눠줍니다. 그걸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랍인들의 사원에 들어갈 때는 여자가 머리에 뭘 쓰고 이제 가리고 그쵸. 들어가야 되고 유대인들의 사원이나 일부 유적지를 들어갈 때는 남자들이 머리를 가려야 돼요. 그런데 이 통곡의 벽 안쪽에 뭐가 있냐면 원래 여기가 이제 자기네들의 그 영광스러운 시절에 그 성전이 있던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벽만 남은 거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의 랜드마크. 무슬림들의 자존심. 그렇죠. 황금 사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 딱 예루살렘 전경사진 딱 찍으면 중간에 딱 나오는 그 황금 돔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솟아있는. 어디서나 보이는. 그렇죠. 그 성전산 모리아산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처음 예루살렘을 직면했을 때 감상은 그 뭐 소위 말하는 성지라는 느낌이 아니라 황금 사원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슬람 같은 어떤 느낌 확 받아요. 그럴 수 있지. 예. 아까 히브리 대학교 그 유대인 회당이 이 성전산을 향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성전산 터를 향해 있는 거죠. 자기네들의 옛날 성전 터를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황금 사원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자리에 세워진 사원이에요. 모슬렘들은 이제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친 아들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마호메트가 메카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천사들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법의 말을 타고 막 하늘 여행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승천을 한 거죠. 그래서 모슬렘들이 처음에는 지금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바뀐 거지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루살렘에도 이제 기념교회가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뭐 다루지는 않을게요. 어떤 게 있냐면 뭐 최후의 만찬을 했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다락방, 그리고 다윗 왕의 무덤, 마리아 영면교회, 그리고 다윗의 도시라고 알려진 뭐 고대 유적 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 히스기야 터널, 헤로디안 수로, 뭐 실로암의 연못이라고 알려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그 올리브산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산이에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선지자들의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을 기념해서 세운 눈물교회, 그리고 겟세마네 교회,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정보들이 정말 차고 넘쳐요. 저는 이제 이런 데도 다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그냥 이런 데를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 그냥 좀 약간 높은 데서 멀리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최고예요. 예루살렘이란 도시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비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막 이런 정서가 막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보고 걷고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 올리브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예루살렘이 정말 장관인데 그 아래로 성냥갑처럼 빽빽하게 뭔가 막 바글바글 몰려 있어요. 무덤들입니다. 그게. 구역별로 유대인 무덤 지역, 모슬렘 무덤 지역, 그리고 크리스천 무덤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어서도 이제 같이 모여있지를 못하는데 이 버글버글한 공동묘지가 정말 장관이에요. 봤죠? 네, 봤어요.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묘지들이 몰려 있냐? 이 새 종교의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본인들도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 황금문을 통해서 이제 입성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황금문 가까이에 있는 영혼부터 부활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묘지에 이제 묻히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땅값이 비싸서 아무나 묻힐 수 있는 부자만 가겠네.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이제 스가랴 14장에 이제 나오는 예언의 말씀 때문인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얘네들은 이제 메시아닉주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 감람산으로 재림을 한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이제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닉주들도 이곳에 이제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슬렘의 무덤도 이곳에 많아요. 모슬렘들도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곳에서 일어난다고 뭐 믿고 있기 때문에 황금문 근처에 이제 묻히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기 위해서 황금문 앞에 아랍 사람들 무덤을 일부러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덤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 닿으면 자기가 이제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메시아가 올 때는 황금문을 열고 딱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아랍 사람들 무덤이 있으면 그 메시아는 거기를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 부정해지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일부러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뭐 다 확실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종교인들의 무덤이 이제 각자의 믿음에 따라 이곳에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있는 그 올리브산 아래로 이제 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산 사람들의 마을이 있거든요. 그 높은 곳에서 보면은 산 사람들의 마을 그리고 여기 무덤 이걸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진짜 장관입니다. 사는 게 뭔지. 죽는 게 뭔지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여기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 과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어땠는지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지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사부님. 이스라엘 얘기 한참 했더니 귀신의 집이 궁금한 우리 김사부님. 이스라엘 가고 싶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자식아. 귀신의 집 가고 싶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에 가서 귀신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 그쵸. 독특하네요. 네. 저는 중동 지역, 이제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쪽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아까 이제 사막 얘기할 때라든지 휴양지 얘기할 때도 너무 흥미로웠고, 특히 이제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얘기하는데, 그냥 듣기만 해도 그게, 성경에서 얘기했던 거기를 간다고? 이런 게 약간 몸에서 막 찌릿찌릿 했었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생하게 내가 읽고 묵상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좀 사실 성지순례라고 해도 좋고, 기독교 역사 탐방이라고 해도 좋고, 그거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얘기 들으면서, 대리 체험한 기분도 들고,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추천해요. 예, 한 번쯤 갔다 와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좀 전환이 되고, 성경을 보라보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근데 이제 단점은 갔다 오면 좀 약간 교만해져요. 난 봤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 이렇게 막 들으면서, 그거 아닌데, 이런 그런 분들도 꽤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예. 근데 아무튼, 한번 가는 거는 꼭 이제 개라도 해가지고 한 번쯤 갔다 와보시면 감흥이 또 다르고, 또 너무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성지라고 부르는 뉘앙스에 담겨진 약간의 어떤 기복적인 느낌? 이런 게 조금 있잖아요. 뭔가 성소 같은 거룩한 곳?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가서 확인하면 좀 이렇게 재해석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마가의 다락방이 좀 기억에 남아요. 굉장히 또 유명하고, 또 오순절 성경 꽤 커요.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들어갔잖아.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크진 않아. 120명. 120명이고,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뉘앙스가 우리로 치면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은 아니고. 되게 좋은 2층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아요. 되게 좋은 2층 건물이고, 또 그 당시 얘기로 들으면 거기에 위치한 정도의 집이면 좀 잘 살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 가보면 뭐가 이제 신기했냐면, 정말 피부색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언어로 거기 들어가면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죠. 근데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좀 인상 깊었었어요. 각자의 어떤 자기 나라 말로 실제로 10년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동일한 언어를 쓰기도 했는데, 아무튼 와가지고 각자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그 모습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한번 가보는 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불에 혀 아이스크림 파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상품 많이 만드네? 나는 괜찮은 것 같아. 한번 기획해봐. 이스라엘 가. 괜찮은 아이디어. 군인한테 끌려가가지고 뒤지게 맞는다. 불에 아이스크림. 네, 서 과장님. 이스라엘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멀리서 보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스라엘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는 건 이제 공부해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 아니면은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지 못했었던 정보들 좀 골고루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들리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방송을 듣고 가보시고 싶은 생각이 드셨다면, 가보셔서 정말 꼭 봐야 될 것들을 보고, 정말 꼭 들으셔야 되는 것들을 이제 듣고 오셨으면 좋겠고, 조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왜곡된 정보, 틀린 정보를 막 혹시라도 했을까봐 좀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전문가들이 들으셨다면 함께 댓글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방송 완성도도 좀 높여주시고 상품도 받아가시고. 그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저희가 그때 마블편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다 댓글을 다 달아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정도의 수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댓글로 나는 랍비다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할랄빵은 그런 맛이 아니다. 이런 히브리 대학에 사시는 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분. 아무튼 저도 공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을 빼놓고서 뭐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리스도인에게 이스라엘은 참 중요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시간이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김사부가 떠나는 마지막 여행으로 여행 특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